예, 오늘 이분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레티널이라는 회사의 김재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R, 뭐 이런 증강현실, 뭐 MR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설립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2016년 10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8년 정도 된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요하게 개발하고 있는 품목은 뭡니까? 저희가 이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광학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시면 약간 이런 형태의 네. 렌즈와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네. 이런 모듈을 저희가 고객사한테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써봤는데 이제까지 봤던 그 AR 글라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는 그 광학계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광학계 그 뒷단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지금 만드시는 거는 이제 패널보다는 광학계를 주로 만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광학계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물론 네. 패널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광학계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패널 자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눈이 봤을 때 네. 이 자그마한 패널들을 눈앞에서 크게 깨끗하게 잘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진짜 안경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광학계가 아니면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가진 기능들을 모두 다 살려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글래스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학계가 되게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있던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술들에서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다 보니까 뭔가 뚜렷한 혁신이나 이런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했던 네. 부분입니다. 그 지금 글래스 한 번만 다시요. 네네. 제가 저걸 써봤는데 디스플레이 그 패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안경 상단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반사를 통해서 그 눈앞으로 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기존 방식하고 좀 다릅니까? 기존 방식하고 구성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다른 특징들이 실제로 요만한 안경 안에 네. 그렇게 큰 화면을 눈앞에 띄워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가 네. 이렇게 쏘는 빛이 네. 앞에 한번 이렇게 튀겼다가 네. 뭐 밑에 있는 오목 거울에 한번 반사가 되고, 네. 그게 다시 튀겨서 올라와서 중간에 있는 저희가 핀 미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미러 밴드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반사부에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안 했었었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시장에 버드베스라는 컨셉이 존재하고 네. 웨이브 가이드라는 컨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왔고요. 네. 저희랑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구조도 아닌 딱 그 중간에 어떤 약간 특이한 형태, 그래서 뭐 새로운 어프로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버드베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단점, 그리고 웨이브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들만 다 취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들 취한 건 뭐고? 거기서 예를 들어 단점이 여기 방식에서는 없는 건 뭡니까? 일단은 버드베스 같은 경우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광효율도 좋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작게 만들기 좋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도스 같은 디스플레이도 활용이 가능해서 네. 화질도 좋고 한데 네. 다만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쿠팡에서도 아마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제품들을 사보시면 네. 두께가 한 26mm 정도 됩니다. 26mm. 그러면 안경 굉장히 두께가 26mm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일상에서 쓰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누워서 쓸 수는 있을지라도 뭐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이럴 때 쓰긴 좀 어려운 그런 거고요. 밖에서는 쓰기 어렵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화질이 좋지만 그리고 단가가 싸지만 네. 근데 단점으로는 두껍다. 그래서 네. 안경 디자인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웨이브가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얇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얇고요. 그리고 얘가 되게 미래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얘가 홀로그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회절 소자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보기 때문에 되게 유려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단가 비싸고요. 음. 특수 소재들을 활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공법을 활용하거나 해야 되고 사실 색상을 잘 맞추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게 얘는 광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어둡다. 배터리 소비를 굉장히 많이 배터리 하는 소비. 디스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밝은 걸 써야 된다. 네, 굉장히 밝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거기서 올레드옷을 당연히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있는 장점인 버드베스보다 훨씬 얇은 디자인, 네. 그리고 버드베스 컨셉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단가, 저희도 플라스틱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웨이브 가이드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유려한 디자인과 가깝게 가는 그런 부분들과 뭐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기술 방식을 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핀 틸트라고 핀 틸트. 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기울어진 거울들이 좀 배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핀 틸트 구조 안에서 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컴바이너라고 하는데 가상과 실제를 어떻게 섞어줄 거냐 했을 때 예전에는 핀미러 방식 하나만 고수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거를 미러 바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투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기술 방식은 레티널의 고유한 특허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글로벌하게 특허들이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되게 원천성을 인정받은 형태로 저희가 특허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년 되셨는데 그 구조 어떻게 고안을 하셨어요?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핀 미러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핀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회사를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창업을 했는데 네. 일식을 관찰하다가 네. 이 일식 때 바닥에 그림자를 보니까 네. 태양의 그 초승달 같은 모양이 바닥에 막 찍히거든요. 그래서 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면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카메라에 있는 조그만 반사체에 반사가 돼서 하늘의 태양 모양이 이 반사가 된 거에도 똑같이 바닥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핀홀 효과라는 게 홀이 아니라 미러에서도 가능하구나라는 컨셉을 그때 처음으로 좀 떠올리게 됐고요. 네. 그 당시에 워낙 그 드래곤볼 스카우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눈앞에다 무언가를 띄우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그런 과제들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이거 진짜로 괜찮은 기술이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얘를 렌즈화 시키고 네. 좀 더 많은 기술 개발들을 이렇게 하는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래곤볼 스카우터는 예전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럼요. 알고 있고 영화 중에 뭐 마블 영화 중에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야 저게 저렇게 되려면은 정말 디스플레이 자체가 투명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기술 개발 그 뒤로 뭐 한 5년, 10년 왔다 갔다 하면 그쵸. 투과도가 뭐 40% 이상, 50% 이상 가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쓰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그 지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네.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사람 눈은 초점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 위치에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거 글씨 못 읽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다가 그 사인펜으로 글씨를 안경에다 써봐도 네. 이 글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잘 나와도 광학계가 없이는 눈앞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금 조달 많이 받으셨죠? 네, 누적으로 한 350억 정도의 자금을 현재까지 확보했었습니다. 뭐 많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또더 많이 받으시는 기업들도 많아서.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기술은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갖다 팔아도 될 정도까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투자 라운드를 했던 게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까지였는데요. 네. 그때가 딱 기술 개발은 이제 되었고 이거를 양산화 시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으로 그때 투자를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네. 지속적으로 이제 양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장비를 만들고 이런 공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제 양산 들어갔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00단위의 개수를 팔았다면 올해는 10,000단위를 넘어가는 그래요? 모듈을 판매를 하고 뭐 이제 시간이 가면 10만 단위를 넘어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하나만 줘보시죠. 네네. 지금 요 앞에 이제 유리가 있고 네, 요 위에 이제 패널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만들어서 어떤 고객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걸 저희는 한눈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고객사들은 주로 양안을 많이 만드십니다. 네. 단안도 뭐 가능하지만 양안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러면 양안을 저희가 프레임까지 조립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예. 또는 고객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최종 조립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단안을 2개를 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고객사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요 렌즈의 면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것도 네. 그럼 고객사별로 다 우린 네모나게 해줘 뭐 우린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고객사분들이 또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다양하게 있으신데 네. 표준 모델을 사용해서 그냥 시제품 형태를 가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모듈이 표준 모델이고 여기 표준 모델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고객사별로 말씀하시는 네모나거나 아니면 난 좀 더 작게 막 네. 이런 요구사항을 주시면 네. 저희가 그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생산 관련된 준비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요 위에 탑재되어 있는 요 디스플레이는 엘코스입니까? LCD 기반입니까? 아니면 OLED 기반입니까? 올레도스. 이건 OLED예요. 네. 이 패널이 지금 나오나 보죠? 올레도스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나와 있기는 했었고요. 네.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미러리스 카메라의 그 뷰파인더 거기에서 원래 쓰고 있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어두우니까 사실 올레도스가 밝기가 조금 낮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데서 보기엔 충분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쪽에서 원래 쓰이던 디스플레이들이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글래스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올레도스는 누가 만듭니까? 소니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레티널에서 그런 패널 기업들한테 패널을 받아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받아서 여기 올려가지고 요거는 모듈화 작업은 뭔가 회로도 뭐 만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회로 작업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저희의 협력사, 파트너사 분들께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로드맵도 저희한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으면 그걸 기반으로 또 저희 로드맵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모듈화 할 때 회로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터치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걔를 어떻게 체결할지 네. 그리고 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할지에 딱 그 모듈화까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요걸 보면 요 중앙에 이제 이 틸트된 이 미러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앙에. 근데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광학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건 맞고요. 네. 그게 100% 거울이 필요하냐, 네. 아니면 걔가 반투명 거울이냐, 네. 아니면 또는 특수 코팅 필름이냐는 저희의 그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좋은데 요걸 네. 만약에 내가 쓰고 그냥 어디 다닌다고 그러면은 약간 앞에 표시가 나서 맞습니다.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어떤 일반 소비자들 이 맞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이 쓸 테니까 맞습니다.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조금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정확한 니즈이고요. 이게 실제로 완전 대중화로 가기 위해선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뭐 저희 고객사들의 분명한 요청도 있었고 그래요? 네. 저희도 그에 맞는 로드맵들을 세워서 얘가 반투명하게 만드는 일들 네. 그리고 그게 양산 공정에 적용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로드맵상도 올라가 있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그러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계속 밝아진다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 얘도 덜 보이게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드오프 시킬 거냐의 네.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고객사들이 새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서 그 디스플레이에서 새로 좋아진 또 특성들 전력 소비는 낮아지고 좀 더 밝아지고 그러면 그 특성을 받아서 그럼 지금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게 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희 로드맵상에 있는 거고요. 네. 또 어떤 고객이 만약에 좀 더 밝은 그리고 나는 전력을 더 써도 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그에 맞춰서 좀 더 안 보이게 해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를 소위 말하는 이런 세트 제품 완성품을 만드는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만들어서 이제 안경처럼 하든지 고글로 만들든지 맞습니다. 또 뭐 운전할 때만 쓰게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올 텐데 맞습니다. 이 지금 있는 안경 안에 뭔가 소프트웨어라든지 들어간 건 아닌 형태로 나올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어쨌든 레티너를 요거 공급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최종 완성품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됩니까? 고객사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래서 헬멧 형태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그래서 예, 헬멧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네. 안경 형태로 나올 때는 이게 현재 유선 형태로 저희가 레퍼런스 디자인을 보여드리는데 네. 이렇게 유선이 되면 휴대용 모니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은 네. 그래서 그냥 C타입 딱 꽂으면 전원도 공급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화면도 바로 나오는 네. 그래서 컴퓨터에 꽂으면 그냥 모니터가 하나 더 생긴 네.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그냥 뭐 모니터니까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무선이다, 저희 네. 고객사들 중에서 당연히 무선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주로 퀄컴에서 나온 어떤 칩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좀 고퍼포먼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예 안드로이드가 진짜 제대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아, 안경 안에요? 네.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좀 커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워치 베이스로 좀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워치는 사실 이미 작고 저전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칩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조금 더 저전력에 적정한 성능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뭐 무선으로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다른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핸드폰이나 뭐 다른 데 네. 있는 OS 그 화면을 그냥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용도로도 그렇게도 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서 맞습니다. 컨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이거 제가 사실 진짜 써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거 많이 써봤거든요. 네. 굉장히 밝고 네. 잘 보여서 꽤 좋은 형태. 그건 뭐 이제 또 고객사의 그쵸. 몫이겠지만 네. 좋은 형태로 나와서 예를 들어 고급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속도계라든지 맞습니다. 된다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꽤 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글 아니면 뭐 헬멧, 이게 특히나 막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네. 것들을 속도계가 그냥 눈앞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 뭐 되게 맨날 안 숙여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내비도 옆에 뜨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 그래서 그런 네. 지점들 당연히 크게 보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무선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유선이어도 사실 지하철에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쓸 수 있는 글래스 형태, 그래가지고 영상은 폰보단 좀 더 크게 보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뭘 보는지 굳이 막 옆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되고, 네. 목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도 되는, 되게 디테일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이게 고통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턱내를 네. 이러고 계시는 게.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해소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빨래 갤 때 아니면 빨래 뭐 갤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사실 쓰고서 하거든요. 마이크로 LED 올레도스 구하기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달을 잘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 올레도스의 어떤 패널의 품질, 네. 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보는 게 굉장히 바뀝니다.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입고부터 검사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요. 네. 사실 저희 파트너사들 같은 경우도 네. 뭐 저희가 한 고객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받아서 평가도 진행하고 가장 안정성 있는 걸로 표준 모델을 당연히 공급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1000대 단위로 이제 공급을 이제 좀 하셨어요. 그건 다 샘플 공급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양산 공급이라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레티널에 이 광학계가 달려 있는 어딘가에서 이 네.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공장에서 이제 조립을 열심히 아마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게 올해 출시일지 내년 출시일지까지는 저희는 사실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고객사가 이제 네, 결정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올해 이걸로 매출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이게 예상하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적을 그냥 아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회사 1년 동안 했던 매출이 딱 11억이 재무제표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동안 8억 8천의 매출을 했고, 오. 지금 상반기 내에 25억에서 30억 사이에 이제 매출을 할 거다라고 현재 그렇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 매출이군요. 맞습니다. 마진은 얼마나 남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데 정도? 사실 그게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양산 수량으로 확 넘어가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편할 텐데 아직은 개발과 이 양산과 섞여 있어서 사실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고객사가 지금 올해 내년 정도까지 한 고객사가 한 어느 정도 개수로 몇 개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단에서 공급하는 거는 어쨌든 만 단위 수준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게 지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해외 네. 해가지고 국내보단 수출 위주의 이제 매출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 고객사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 현재 58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58명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네. 그럼 나머지 분들 스태프 부서들입니다. 스텝과 뭐 영업과 또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요. 1분기에 지금 뭐 8억 네,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뭐 해도 개판 좀 남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시장이라는 게
또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이 사실 숫자들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객사가 들어올 때마다 생각보다 숫자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IPO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자금을 확보하고, 특히나 좀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하는 고객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과 또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도 그에 맞는 준비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증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군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하는 거는 또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제조업에서 큰 시설 리스크죠. 투자는.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저울질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뭐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뭘 달라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장 IPO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계획은 언제 하고 계세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7월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그래서 올해 그에 맞는 네,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나오고 내년도 반기까지 하고 나서 네. 예, 보여주고 상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장 트랙은 어떻게 가시려고? 기술 상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부터 양산 매출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실적들을 좀 시장에 보여주면서 저희가 상장을 진행하는 게 네. 가장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레티널은 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매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것은 VR이라든지 이런 그쵸.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확대, 네. 이제 레티널의 고객사들이 뭐 어느 정도 이 센세이션한 이 기기로 그쵸. 완성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뭐 좌우가 되겠지만 네. 이제 대충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딱 이 성장 곡선이랄까 네. 이 부분을 스마트워치와 이 에어팟 이런 무선 이어폰과의 딱 중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이런 게 1년에 몇 대나 팔리죠? 그게 한 2억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거 숫자는 사실 네. 한번 자세히 다시 봐야 되는데 워치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네. 수준으로. 네, 그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그 억 단위까지 중간 정도. 네, 아 그렇군요. 억 단위. 억 단위면 엄청난 물량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큰 실적들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텔레비전이 1년에 한 2억 맞습니다. 몇천만 대, 2억대 초반 팔리고 PC가 뭐 한 3억대 맞습니다. 정도 팔리는데 그래도 억 단위까지 가면은 그 생태계가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희는 그게 오는 거는 사실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희 고객사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하는 지점이고, 다만 네. 이게 언제냐에 네.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지금까지 투자해 주신 분들도 그런 시기가 레티널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또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믿어주시는 분들과도 함께 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 목표 같은 거는 하여튼 뭐 한 아까 1분기 한 그 정도 나왔으니까 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매출이 네.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요거 이렇게 생산이나 제조하시면서 가장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은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큰 회사를 가면 네. 보면은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분들 다 멈추고 또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또 큰 회사에선 또 대응하기 어려워하시고, 네. 또 그렇다고 작은 데서 또 진행을 하면 반대로는 이제 또 저희만큼의 또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대응하실 수 있는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할 때 정말 어려운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창업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계속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근데 네. 감사한 지점이랄까, 그런 부분 또는 기회 요인이랄까,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사실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이제 거의 국내에서 안 하시게 됐거든요. 뭐 다 베트남하고. 네. 그러면 또 거기 계셨던 훌륭하신 경험 많으신 인력분들이 다 어디를 갈까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AR 글래스에서 플라스틱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했던 지점이었고요. 실제로 좀 봐야 사람들이 좀 느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를 시장을 교육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네. 어떤 분들은.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어쨌든 경험하시면 네. 확 와닿는데. 그러니까 요걸 한번 써봐야 네. 야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막 맞습니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금 조달 크게 하시면은
고객사들 것도 이렇게 쫙 모아놓고 네. 여기 체험샵 같은 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VR에 비해서 AR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VR은 어쨌든 내가 어떤 특수한 환경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일상과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또 다른 일상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AR은 기본적으로 내 일상 안에다가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를 예측할 때도 보통 2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업다니 디바이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그런 일상에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드리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짜그맣게 지금까지 해오긴 했어요. 네. 코엑스에서도 전시도 하고 뭐 그렇군요. 어디 뭐 메타버스관 이런 데서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저기 춘천 같은 데 가서 막 자전거 사이클 하시는 분들 씌워가지고 이렇게 또 테스트 하기도 하고, 반응들은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근데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건 또 사실이긴 하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네. 작년에 이제 발표되고 올 초부터 이제 맞습니다. 실제로 발매되고 있는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무거워서 그쵸. 오래 끼고 있으면 목이 너무 네네. 아프다면서 그러니까 뭐 초기 버전이니까 그렇죠. 한데 그건 또 이제 VR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건 뭐 사실은 이제 시스루, 뭐 패스루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비디오 시스루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AR이긴 한데 전원이 꺼지면 어쨌든 앞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VR이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 근데 완전 영역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그리고 완전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비전 프로라는 제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킬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좀 이렇게, 한번 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회사 그리고 다양한 그 개발자. 개발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아직 뭐 넷플릭스도 안 되고 뭐 유튜브도 그쵸. 안 되고 그리고 뭐 단가도 사실 그게 일반 소비자 단가는 또 아니잖아요. 생각해 그러니까요. 보면 어쨌든 뭐 프로라는 명칭도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사용 시간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성능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으니 요거는 정말 기술 집약적이고 개발자들한테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그런 부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조금 더 소비자에 가까운 디바이스가 여기서 썼던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킬러 콘텐츠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목표로 이제 IPO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좀 뭐 급하게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자금 조달 같은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고객사들이 또 이제 계속 요청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대응들을 요청하시거나 타임라인을 좀 앞으로 당기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유연성 확보는 준비하는 지점은 맞고요. 예.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거 꼭 좀 많이 파시고 많이 전파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실력 있는 고객사가 요거 가지고 잘 또 이렇게 최종 완성품 만들어서 딱 잘 내놓으면 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고객사들도 되게 고민들이 지금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고 이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독자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10개도 안 되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되게 니치한 시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되게 포텐셜이 큰 시장인데,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지만 네. 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네. 그 말씀하신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출시하지는 못해 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를 또 만나서 얘기를 진척하고 개발하고 막 이렇게 양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저는 저희와 함께 이제 시장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고 더 재밌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세울 때 이제 그때부터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진짜 바꿔보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앞당기자라는 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조금씩 그 목표가 진짜 앞에 다가가지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특히 올해 양산이 이제 되면서 좀 감격스러운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상장하시기 전에 한번 또 네.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